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 실험 목적,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을 측정하고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을 이해하자.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 자,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회로의 전류가 유도된다. 이런 전류를 유도 전류라 하고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여기 보면 이렇게 원형 코일이 있죠? 이 원형 코일의 자석을 갖다가 내가 가까이 하든지 멀어지든지 하면 여기에 유도 전류가 생겨요.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석이 민감한 전류계에 연결되는 도송고리를 향해 움직일 때 전류계는 도송고리에 전류가 유도됨을 보여준다.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자석을 갖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자석 움직임을 갖다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석을 정지 상태로 유지하면 고리 안에는 자석이 있더라도 유도 전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석을 고정시키면 어때요? 여기 통과하는 자석이 그대로 있죠. 변화가 없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뒤로 빼면 어때요? 여기 통과하는 자석의 자기장이 줄어들겠죠. 변화가 있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이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자기장이.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고리로부터 자석이 멀어질 때 전류계는 유도 전류 방향을 A와 반대로 보여줍니다. 자, 실제 우리가 솔리노이드 코일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놓고 뺄 때 유도 전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 어때요? 유도 전류가 발생되죠? 들어갈 때하고 뺄 때하고 바로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패러데이 유도 법칙,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회로를 통과하는 자석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해 정비된다.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 플러스 b라고 할 때 이걸 갖다가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시험문에서 봤던 걸 갖다가 하나의 수식으로 정리한 거죠. 자, 이 유도 기전력, 플럭스 B 자기선속이죠.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으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그거 유도 기전력이 있잖아요. 이건 자기선속의 변화를 갖다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죠. 마이너스. 만약 회로가 같은 면적을 가진 N개의 고리로 묶여진 코일이고 플럭스 B가 고리 하나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라면 기전력은 모든 고리에 의해서 유도가 되겠죠. 그럼 어때요? 원형고리 1개, 원형고리 2개, 원형고리 3개 각각 유도기능 생기죠. 그걸 다 더한 게 어때요? 전체 유도기능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는 마이너스 N의 DT분 D 플러스 B죠. 거기 DT분 D 플러스 B 1개, 2개, 3개니까 거기 M 것만큼 전압이 다 더해진 거니까 E가 마이너스 N의 DT분의 D 플러스 B의 형태로 유도기능이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면 A를 둘러싸인 오른쪽 그림처럼 면 A를 둘러싸는 고리 하나가 균일한 자기장 B 안에 놓여있다고 하자. 자, 봐요. 자기장 B가 이렇게 있죠? 면이 어때요? 요 자기장과 면의 수직된 방향이 자기장과 면 벡터 방향이죠? 아까 자기장 이루는 각도가 C타로 가자. 넓이가 A 면적이에요. 그러면 E는 마이너스 T면 T, BA 코사인 C타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B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유도기능이 발생되겠죠. 고리의 넓이 A가 면적 A가 어때요? 시간에 따라 변하면 E 유도기능이 발생되겠죠. 자기장 B와 고리면의 수직인 법선 사이 각도 C타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E 유도기능이 발생되겠죠. 패러데이 법칙 테슬라 코일 실험 장치. 자, 여기 보면은 전원이 있죠. 여기 보면 AC를 갖다가 연결했습니다. AC라는 게 교류죠. 교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압이 어때요?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요거 저 그림처럼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 요걸 갖다가 축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시켜가지고 여기 1차 코일에 가해주면은 1차 코일에서 어때요?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 자기장이 생기는데 교류니까 어때요? 요 자기장의 값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있는 2차 코일에서 어때요? 자기장이 변화가 되니까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겨. 자기선속의 변화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유도 기능력이 발생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2차 코일에 유도 기능이 발생되죠. 그러면은 여기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 사이에 어때요? 당연히 전이차가 있으니까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방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실험을 봅시다.
자, 여기 방전 생기는 게 보이죠?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사각형 금속판에 자기장 BIN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솔레노이드가 속도 V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쪽 바깥의 부분은 어때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원형 솔레노이드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유도기준이 0이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기준 E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 플러스 B죠. N은 솔레노이드 감은 횟수, 플러스 B는 뭐예요? 자기 선속이죠. 자기 선속은 뭐예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속도 V로 움직일 때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0이죠. 자기 선속의 변화가 0이니까 유도기준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형 솔레노이드가 어때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 사각형 자기장 일정한 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자기 선속이 생기겠죠? 그럼 유도기준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형 솔레노이드가 요쪽 끝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 딱 접혔어요. 그러고 난데 조금 더 가면 요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럼 유도기준이 발생돼요. 근데 속도 V도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요 들어가는 면적 DA가 어때요? 항상 점점점 이쪽 X방향의 길이는 일정하죠. Y방향의 길이는 점점점 증가되겠죠. 그러면 DA가 어때요? 점점점 커지는 것 같다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도 V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은 DA가 커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선속의 변화가 커지고 자기 선속의 변화가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유도기준이 커진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코일이 여기 원형이 딱 붙었을 때 여기다가 0이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도기준이 증가하다가 제일 피크가 될 때 값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부분의 면적 DA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난 뒤에 어때요? 그 다음은 DA 값이 점점 줄어드니까 유도기준의 값이 감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원형 솔레노이드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바깥에 나오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자기장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게 있다가 그 자기 선속이 있다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때요? 유도기준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의 지름을 지나는 부분이 지나가면 어때요? 유도기준이 감소가 되고 유도기준의 부호는 어때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자기 선속의 변화가 반대가 되는 기 때문에 하나는 들어갈 때는 플러스 나올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 폼스 형태들처럼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 유도기준을 구하고 난 뒤에 평균 유도기준을 구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 면적에다가 시간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런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갖다가 델타 T라고 이 전체 면적을 갖다가 구하면은 면적에다 시간을 해주면 어때요? 평균 유도기준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유도기준은 델타 T분의 면적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패러렐 측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E는 마이너스 N의 DT면 D 플러스 B이고 그러면 E 곱하기 DT를 넘기면 마이너스 N의 D 플러스 B죠. 그럼 인테그랄 E의 DT는 양변을 적분해주면 어때요? 평균 유도기준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면적 적분한다는 건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N의 인테그랄 D 플러스 B가 돼가 마이너스 N의 BA 마이너스 0A가 돼가 마이너스 MBA가 돼가 평균 유도기준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MBA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각도에 따른 솔레노이드 코일이 지나갈 때 유도기준력을 측정해 봅시다. 자, 이 각도를 갖다가 내가 20도, 30도, 40도 바꾸면 어때요? 이 솔레노이드가 자유작화 운동을 하죠. 진자 운동을 하죠. 진자 운동을 하니까 여기서 어때요? 각도가 커지면 클수록 여기 있는 자기 판을 갖다가 지나갈 때 속도가 빨라진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어때요? 패러데이 유도 법칙은 E는 마이너스 DT면 D 플러스 B죠. 속도가 빨라지면 DT 값이 작아진다는 거. 그리고 유도기준이 커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나갈 때, 솔레노이드 여기 지나갈 때 속도를 갖다가 원래는 어때 등속은 뭐니까 여기 지나갈 때 직선으로 간다고 가정하고 속도가 일정하게 통과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각도가 크지만 커질수록 어때요? 이쪽 부분을 통과하는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때 변화되는 유도기준의 값을 갖다 비교해 보자는 거. 자, 여기 1번 전압 센서, 2번은 여기 각도를 측정해서 해전 운동 센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내 하드웨어 셋업을 장치를 클릭해보면 어때요? 1번에 전압 센서가 연결되어 있고 2번에 해전 운동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넥터를 갖다 띄우고
유도기는 측정이 되니까 전압 센서를 선택하고, 그럼 각도를 측정이 되니까 여기 보면은 디지트가 있어요. 디지트를 갖다 클릭을 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보면 각도 앵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 각도를 갖다가 여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딱 누르고 보면 어때요? 각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 보이죠? 각도가 변화가 되는 것 갖다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알려봐요.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어때요? 각도가 0도죠.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레코드를 딱 누르면 여기 0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각도가 생각하죠? 0도죠? 자, 스탑하고 내가 이걸 옮기고 난 뒤에 이렇게 들고 난 뒤에 레코드 누르면 어떻게 해요? 그 상태의 각도가 0도예요. 그럼 여기는 0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순간 이 회전동 센서의 위치가 각도가 0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갖다가 진동하면서 이렇게 진동할 때 이렇게 지나갈 때에 있어서 자기 손속의 변화를 갖다가 의한 유도기전 측정할 거니까 이때 각도를 갖다가 0도로 기준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레코드 딱 누르고 이걸 갖다가 쭉 올리면 돼. 각도 생각하죠? 우리가 이게 20도가 딱 됐을 때 이걸 갖다가 20도가 됐을 때 누르면 내가 진동하겠죠. 그래서 스탑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도기능이 발생되는 것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 0이 되어 있는데 0이 안 되는 건 어때요? 센서의 측정상의 오차에 있어 어때요?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에 원래 약간의 어때요? 이렇게 값이 오차가 생깁니다. 자, 이쪽 부분에 있는 소리노이드가 안쪽으로 이렇게 갈 때 저는 어때요? 유도 기능이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들겠죠. 이 제일 커지는 부분이 뭐예요? 이 소리노이드가 어때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통과할 때 요 그 판속에 자기 판속에 지름으로 통과될 때 이쪽 부분에 제일 큰 점. 단위면에서 통과하는 면적이 제일 커지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는 자기장이 없다가 점점 여기 통과하는 단위 면적과 이 면적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유도기 면적이 증가해야 되고 지름을 통과하게 되면 이 원의 통과하는 면적이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은 유도 기능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자,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플러스 되면 하나는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어때요? 이 직선인 부분 있죠? 이 직선인 부분이 뭐야? 이 판의 안에 부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이 판 안에는 뭐야? 자기장이 균일하죠. 그러니까 자기 선적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기능이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레코드하고 아까 20도 실험했죠? 이거 다 쭉 올려가세요. 30도에서 스탑. 끝. 자, 패러다이 법칙.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솔레노이드 코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 안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끝판 있죠? 끝판 보면은 네오디움 자석이 있습니다.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판 사이에 이렇게 N극, S극 이렇게 자기장이 쭉 생기겠죠. 여기 있는 원형 솔레노이드가 여기 있는 바깥에 자기장이 없는 부분에서 자기장이 있는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 손속의 변화가 되죠. 그러면 어때요? 이 솔레노이드의 유도 기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압 센서를 통해서 측정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바깥에 이렇게 회전동해서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진동을 하죠. 자, 진동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통과해가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던 솔레노이드가 어때요? 이 바깥에 자기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요? 이쪽 부분은 어때요? 자기 손속의 변화가 있죠. 자기의 통과니까. 그래서 유도기능이 발생돼요. 그리고 안에 점점 들어가면 어때요?
요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유도 기전력이 점점 커지겠죠. 여기 자기 선속의 변화가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갖다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전체 사각형판 안에 자기전 그 솔레노이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죠. 그럼 어때요? 유도 기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 똑같이 발생됩니다. 자, 시험에서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어때요? 호모스 형태처럼 유도 기전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동그란 솔레노이드 같아요. 사각형 판에 딱 들어갈 때 어때요? 요쪽 들어갈 때, 이쪽 들어갈 때, 이쪽 들어갈 때 점점 요 지나가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점점 들어가는 어때요? 면적이 원의 면적이 이렇게 단면에 어때요?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름을 통과하기 전까지 어때요? 유도 기전력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름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어때요? 통과하는 단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감소되는 것 같다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두 평행판 사이에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래 우리가 이동값을 갖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자기 두 극판 사이에 있는 자기장의 크기를 갖다가 측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진동할 때 있어서 솔레노이드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을 갖다가 전압 센서를 이용해 측정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솔레노이드를 갖다가 내가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진동하면 20도에서 진동할 때, 30도에 진동할 때, 40도에 진동할 때 각도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여기 바닥을 통과할 때의 속도가 증가되겠죠. 그럼 어때요? 속도가 증가되는 거면 단시간 동안 통과하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어때요? 당연히 유도 기전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 차이가 갖다가 볼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캡스톤 프로그램을 띄우고 난 뒤에 우리가 50Hz 신호를 켜고 그리고 자기장이 그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1번에 내가 자기 센서를 꼽아놓고 2번에 회전운동 센서 갖다가 꼽아놨습니다. 회전운동 센서는 이 솔레노이드가 진동할 때 각도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갖다가 드래그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장을 측정해야 되겠죠? magnetic field perpendicular를 갖다가 측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주위의 값이 변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균값을 갖다가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레코드 스탑 하면은 지금 가오스탄으로 바꾸고 보면은 어때요? 자기장이 0. 평균값 0.52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자기장이 지금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 선에 보면은 자기 센서가 여기 또 초록색 버튼 있죠. 요걸 눌러가지고 주위에 있는 자기장에 대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0을 만듭니다. 그래서 레코드 하면 아까 전에보다 값이 좀 더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겁니다. 계속 주위에 지금 자기파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그림이 나와 있듯이 요 자기 센서는 자기장을 갖다가 측정하는 게 두 가지. 엑셀 방향을 측정하는 거하고 퍼펜디큘러 방향을 측정하는 두 가지 있어요. 엑셀 방향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두 극판 사이 자기장을 측정할 거니까 여기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측정하다가 퍼펜디큘러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퍼펜디큘러 측정하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는 사람 여기다 일단 엑셀을 하면 엑셀 값은 거의 0이 될 거고 퍼펜디큘러 하면 측정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사각형 판을 갖다가 보면은 요 사각형 판이 어때요? 요점 자석이 좌화가 되어 있어요. 좌화가 되어 있으면 어때요? 여기 극판에 N극과 S가 자기장이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이 판 전체에 자기장이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실험적으로 보면 어때요? 좌화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좌화가 좀 더 크고 멀어지면 좌화가 좀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서 벗어나면 어때요? 모서리 부분으로 가면 자기장의 크기가 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자기장이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실험값과 이론값을 비교해 볼 거니까 이 자기 센서 갖다가 이 사각형판의 정 가운데 놓고 자기장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센서를 갖다가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걸 갖다가 레코드를 해서 레코드 스탑 측정하면 평균값이 나오죠. 얼마요?
316 가우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나오는 건 어때요? 자기장의 방향과 측정된 센서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 두 급판 사이의 자기장의 크기가 얼마예요? 316 가우스는 알았죠. 그럼 자기 센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뽑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때요? 우리가 유도인들이랑 측정이 되니까 전압 센서를 얘기합니다. 자, 측정 유도기 된다. 볼테이지. 자, 예를 들어 테스트 해봅시다. 레코드하고 이렇게 자기장이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게 나오죠. 근데 이 측정되는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동할 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단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갖다가 많게 해야 돼요. 적게 하면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의 데이터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데이터 개수를 갖다가 좀 더 많이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코드를 누르고 측정해보면 아까 전에보다 좀 더 깨끗한 데이터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유도기능이 발생되고 반대편에 이렇게 발생되고 나옵니다. 들어가는 부분,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유도기능의 값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이 베이스가 0이 돼야 되는데 센스가 어때요? 정밀도가 0.01 볼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확하게 0을 갖다가 너무 작은 변화값이기 때문에 0을 갖다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변화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캡스톤 프로그램을 띄우고 난 뒤에 우리가 5분 인터페이스 전원을 켜고 그리고 자기장이 그 장치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번에 내가 자기 센서를 꼽아놓고 2번에 회전 운동 센서를 갖다가 꼽아놨습니다. 회전 운동 센서는 이 솔레노이드가 진동할 때 각도를 다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갖다가 드래그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장은 측정이 되겠죠? 마그네틱 필드 퍼펜디큘러를 갖다가 측정합니다. 그러고 자기장이 주위의 값이 변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균값을 갖다가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레코드 스탑 하면은 지금 가우스 단위로 바꾸고 보면은 어때요? 자기장이 0. 평균값 0.52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자기장이 지금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 선에 보면은 자기 센서가 여기 초록색 버튼 있죠. 요걸 눌러가지고 주위에 있는 자기장에 대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0을 만듭니다. 그래서 레코드 하면 아까 전에보다 값이 좀 더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겁니다. 계속 주위에 지금 자기타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그림이 나와 있듯이 요 자기 센서는 자기장을 갖다가 측정하는 게 두 가지. 엑시얼 방향을 측정한다고 퍼펜디큘러 방향을 측정하는 두 가지 있어요. 엑시얼 방향은 이 축의 방향을 측정하고 퍼펜디큘러는 이 축의 수직된 방향을 자기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두 급판 사이 자기장을 측정할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측정하다가 퍼펜디큘러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퍼펜디큘러 측정하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는 사람 여기를 할 때 엑시얼로 하면은 엑시얼 값은 거의 0이 될 거고 퍼펜디큘러 값은 어때요? 측정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사각형 판을 갖다가 보면은 요 사각형 판이 어때요? 네오디움 자석이 좌화가 되어 있어요. 좌화가 되어 있으면 어때요? 여기 끝판에 N극과 S극 자기장이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이 판 전체에 자기장이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실험적으로 보면 어때요? 좌화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좌화가 좀 더 크고 멀어진 데는 좌화가 좀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서 퍼스나면 어때요? 모서리 부분으로 가면 자기장의 크기가 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자기장이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실험값과 이론값을 비교해 볼 거니까 이 자기 센서 갖다가 이 사각형판의 정 가운데 놓고 자기장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센서를 갖다가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걸 갖다가 레코드를 해서 레코드 스탑 측정하면
평균가는 보죠. 얼마예요? 316 가우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나오는 건 어때요? 자기장의 방향과 측정된 센서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장 두 극한 사이의 자기장의 크기가 얼마예요? 316 가우스는 알았죠? 그럼 자기 센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뽑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유도이 되면 측정이 되니까 전압 센서를 내게 합니다. 자, 측정 유도이 됩니다. 볼테이지. 자, 예를 들어 테스트 해봅시다. 레코드하고 자, 이렇게 자기장이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게 나오죠. 근데 이 측정되는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동할 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갖다가 많게 해야 돼요. 적게 하면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의 데이터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데이터 개수를 갖다가 좀 더 많이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코드를 누르고 측정해보면은 아까 전보다 좀 더 깨끗한 데이터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유도 기능이 발생되고 반대편에 이렇게 발생되고 나옵니다. 결합하는 부분,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유도 기능의 값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이 베이스 값이 0이 되는데 센서가 어때요? 정밀도가 0.01 볼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확하게 0을 갖다가 너무 작은 전압값이기 때문에 0을 갖다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변화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 따라서 그 다음에 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피커 이쪽 피커 이쪽 피커 사이에 시간을 갖다가 구하고 시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전체 면적을 갖다가 평균 시간 합니다. 평균 유도 기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평균 유도 기준을 보여준다. 요건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두 개의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실험적으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두 개의 평균값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시간이 같아야 되는데 다를 수가 있으니까 평균값을 하고 그래서 어때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균 유도 기준을 구하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두 값을 갖다 비교해서 어디서 갖다 구해본다는 겁니다. 레코드 누르고 이 각도를 갖다가 이렇게 쭉 첨가시켜 20도에 넣고 진동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쪽 부분이 솔레노이드가 자기 자석판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쪽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이 자기 순속의 변화가 반대가 되니까 당연히 유도 기능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피크 부분인데 유도 기능이 제일 크게 되는 부분인데 이 대개 부분은 자, 요 솔레노이드가 이 자석판 들어갈 때 어때요? 동그란 원형의 부분이니까 여기에 단면적이 점점 증가하죠. 지점이 됐을 때 단면적이 통과하는 단면적이 제일 크니까 그때 요 부분이 어때요? 솔레노이드 지름이 자석판 속에 들어갈 때 발생되는 유도 기능의 값이고 그 다음 어때요? 점점 솔레노이드 부분이 나오는 게 더 들어가면 어때요? 지름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바로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유도 기능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면적은 뭐예요? 솔레노이드가 여기서부터 안으로 들어갈 때 발생되는 전체적인 유도 기능 에너지가 되겠죠. 자, 다시 레코드 누르고 여기를 30도 하면 이걸 갖다 쭉 정화시켜 가지고 30도일 때 놓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쪽 피커 부분이 어때요? 아까 20도보다 30도일 때 솔레노이드가 통과할 때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피커 부분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전체적인 면적은 어때요?
자기 속도의 변화가 똑같으니까 크기가 같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때요? 이쪽은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직선 부분 있죠? 직선 부분 뭐야? 솔레노이드가 이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어때요? 자기 손속의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기능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직선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40도. 코드가 이렇게 쭉 올라가 40도일 때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보다 여기 피크 부분의 값이 더 증가하고 더 증가하는 것 따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코드 누르고 이 각도를 갖다가 이렇게 쭉 증가시켜서 20도에 놓고 진동을 그러면은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쪽 부분이 솔레노이드가 자기 자석판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쪽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이 자기 손쪽의 변화가 반대가 되니까 당연히 유도기능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피크 부분인데 유도기능이 제일 크게 되는 부분인데 이 대개 부분은 자, 요 솔레노이드가 이 자석판에 들어갈 때 어때요? 동그란 원형의 부분이니까 여기에 단면적이 점점 증가하죠. 그러니까 지름이 됐을 때 단면적이 통과하는 단면적이 제일 크니까 그때 이 부분이 어때요? 솔레노이드 지름이 자석판 속에 들어갈 때 발생되는 유도기능의 값이고 그 다음 어때요? 점점 솔레노이드 부분이 나오는 게 더 들어가면 어때요? 지름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바로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유도기능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은 뭐예요? 솔레노이드가 여기서부터 안으로 들어갈 때 발생되는 전체적인 유도기능 에너지가 되겠죠. 자, 다시 레코드 누르고 미리 30도로 하면 이걸 갖다 쭉 점화시켜가지고 30도일 때 놓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쪽 피크 부분이 어때요? 약간 20도보다 30도일 때 솔레노이드가 통과할 때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피크 부분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전체적인 면적은 어때요? 자기 속도의 변화가 똑같으니까 크기가 같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때요? 이쪽은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직선 부분 있죠? 직선 부분 뭐예요? 솔레노이드가 이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어때요? 자기 손속의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기능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직선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40도. 코드가 이렇게 쭉 올라가 40도일 때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보다 여기 피크 부분의 값이 더 증가하고 더 증가하는 것 따라 알 수가 있습니다.